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브레이드 배터리, 리튬 인산철, BYD가 생산하는 드릴로 뚫었는데 불이 안 나더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삼원계는 드릴로 뚫으면 바로 불이 나던데. 이게 얼마나 리튬 인산철이 안전하고 삼원계 NCM 배터리는 불안정하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왜 자꾸 요거만 자꾸 보여주시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면 앞으로는 이런 단적인 예를 가져다가 리튬 인산철과 삼원계 배터리의 안전성, 화재 위험성, 이걸 설명하는 근거 자료입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건 꽤 위험한 거예요. 이건 마치요, 여러분들 휘발유에다가 라이터 불 댕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 붙습니다. 폭발하죠. 그 휘발유에다가 라이터를 누가 댕깁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경유는 어떻습니까? 경유에다가 라이터 켜서 이렇게 불 붙이려고 하다 보면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는 건 아닌데 불 붙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라이터 하나 가지고 경유통에 위에서 이렇게 불 붙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휘발유나 경유, 탄화수소 화합물이거든요. 이런 석유 관련된, 둘 다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솔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등유에서 이제 몇 가지 혼합물을 통해서 경유를 정제를 해내는 건데, 이 탄화수소 화합물인 휘발유 그리고 경유, 이 두 가지에는 인화점이라는 게 있고 발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화점, 이게 바로 라이터 외부 불꽃으로 불을 당겼을 때 몇 도에서 불이 붙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화점은 외부 요인 없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불이 붙는 이러한 온도대의 조건을 이제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불로 불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경유는 반대로 인화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터와 같은 부실한 불꽃으로는 좀처럼 불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좀 더 온도가 높고 강력한 그런 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화점은 휘발유가 또 높아요. 그래서 압축으로 해서 자연 발화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이 있어야 됩니다. 경유는 또 반대입니다.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HCCI,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압축을 하게 되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압축에 따라서. 그러면 그 환경을 조성해서 디젤, 경유를 탁 뿌려주면 미스트처럼, 그러면 폭발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경유는 라이터로 불 붙이기가 어렵잖아. 불이 잘 안 붙잖아. 휘발유는 불 붙잖아. 그러니까 휘발유는 위험한 거고 경유는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이건 안전한 거야. 경유가 진짜 훌륭한 연료이고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는 최고로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 하나만 보고 그러면 경유, 디젤 엔진이 불이 안 납니까? BMW 화재 사건의 주범이 뭐였어요? 4기통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그냥 BMW의 가솔린 엔진에서 불이 안 나는 건 아닌데 막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주목을 끌고 BMW 브랜드에 막 똥칠을 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라이터로도 불이 붙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드릴로 뚫었는데 불이 안 난다. 드릴로 뚫었는데 막 삼원계는 불이 난다. 똑같은 리튬 이온 계열의 2차 전지이지만 그 2차 전지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에너지를 출력하고 하는 과정에 산화작용, 다시 말해서 양극재의 옥시데이션을 일으키는 그 주요 소재, 특성이 다릅니다. 가솔린과 디젤처럼 탄소 분자의 개수와 수소 결합물 자체가
다르니까 그 다른 구조로 인해서 왜 휘발유라 그래요? 잘 증발하니까. 영어로는 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유는 뻘쭉하고 뭔가 이렇게 점도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연료의 차이에서 나오는 특성, 그걸로 인해서 인하점, 발화점이 다르듯이 드릴로 뚫어서 양극과 음극이 닿고 그걸 통해서 양극재의 활성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학작용, 이런 것들이 리튬 이산철과 삼원계가 달라요.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 안 나서 삼원계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그렇게 많이 불이 났습니까? 공개된 것만 80건이 넘어요.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그 통제되고 외부 소식이 밖으로 나가는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그 폐쇄된 사회에서 알려진 것만 2년 동안 80건이 넘는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철저하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엄격하게 막 제조사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외부로 퍼져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엄중한 경고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져서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굴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1대1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수소 굴기, 배터리 굴기. 이 중국이 갑자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야,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정부에서 깃발 꽂으면 이제 그리로 달려가는 이런 중국식의 빠른 발전을 위한 어떤 사회혁신, 기술혁신 뭐 이런 것들을 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효용성이라든지 경제효과 그리고 기술적인 성과 뭐 이런 것보다는 보여지는 성과 또 그것이 달성한 결과물 뭐 이런 것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규제들,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성과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에 대한 뭐 그런 보여주기식 행적에 엄청나게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이 얼마나 안전을 잘 챙기는지 이 규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들이밉니다. 이걸 우리는 다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과연 그걸 다 시행할까요? 중국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여러분들 방산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5세대 전투기, 뭐 스텔스기, 뭐 다양한 최첨단 무기,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 미국을 진작에 앞섰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정말 결과물도 그렇습니까?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F-22 혹은 F-35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그 결과를 공개합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그들 주장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건 뭐 지구 최강이 아니라 뭐 타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성능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미국이나 그 외에 뭐 유럽에서 생각도 못한 그러한 규제까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고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판매가 돼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이 호언장담하는 거 그걸 어떻게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아니 쓸데도 없는 송유관 만들어 놓고 배 타고 기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비싼 송유관을 막 여기저기에 설치한 다음에 그냥 놀리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차관 들려주고 야 이거 설치해서 너희가 유지 운영하고 99년 사용권 줄 테니까 잘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갚아야지. 아니 수익도 안 나고 지금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차관에 대한 이자를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배째하십시오. 이래서 회수 못한 지금 차관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미국을 뛰어넘은 그런 초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1대1로 식의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채를 감당 못해서 쓰러지는 기업들,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5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기차 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를 기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은 전기차 시장을 벌써부터 진입장벽이 높고 너도 나도 제품 만들어내서 공급 과잉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리튬 인산철, 이 부분에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이제 다 고사되게 생겼다. 야, 이제 레드오션 아니냐.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K배터리, K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기술적인 성과를 가지고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 시장처럼 돛대기 시장으로 바뀌라고 지금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리튬 인산철 경쟁에 빨리 뛰어들래.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술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퍼스트 무버로서 어떻게 전기차 시장과 또 K배터리 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기업들, 경쟁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 높은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오래도록 그 열매를 배부르게 수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국을 자꾸 배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과, 그리고 또 장기간 대한민국이 자동차 K배터리를 기간 산업으로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번영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내버리라는 거예요. K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고객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SS 시장을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다각적인 상품을 늘리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리튬 인산철을 하겠다는 거지, 중국식의 그 말도 안 되고 부작용 크고 걸핏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진입장벽 낮은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외형적인 확대를 거기에만 역점을 두니까 속칭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니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막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K배터리 3원계 지금은 더디 발전하는 것 같고 공급이 너무 딸려서 리튬 인산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3원계 목줄을 지는 것 같죠. 근데 왜 공급이 여전히 딸리고 왜 수요 확대가 잘 안 되느냐. K배터리만 할 수 있는 고품질 배터리, 고밀도, 출력 밀도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수명도 길고, 이런 가치 있는 배터리들은 중국에서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CATL이요, NCM 배터리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LFP 배터리도 점유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CATL의 주력 상품은 NCM이에요. 3원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 확충을 하고 CATL의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덕트도 NCM이에요.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LFP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시설을 돌리고 또 개발비를 확보하고 회사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당장에 공급하기가 쉽고 생산해내기가 쉽고 수율 도달하기 쉬운 LFP를 캐시카우 같은 형태로 지금 몇 년 동안 돌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주력하는 건 3원계입니다. 3원계가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미래를 결정짓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따라할 수 없으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혼란,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한 점들 때문에 중국에서조차 3원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LFP로 역행하라, LFP 이제 준비하라. 아니 도대체 뭘 알아서 이런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드릴로 자꾸 뚫어서 이러니까 불안납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유에 라이터 이렇게 불 땡기니까 불 안 붙죠? 경유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화석연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